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사무관 승진 준비하시는 현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프라임 학원의 역량평가 대표 강사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현재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은 2022년 3월 중순입니다. 정확하게는 2022년 3월 15일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4월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5월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심지어 하반기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1대1 RP, 역할 수행 또는 역할 연기라고 하는 이 과목에 대해서 그 전에 역량평가에서 실제로 평가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분들, 평가 점수가, 그리고 이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과목이 굉장히 좀 생소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또 1대1 RP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더해서 또 평가위원으로도 계속 나가면서 이론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강의, 그다음에 또 이 기본 강의지만 또 실습 문제를 통해서 1대1 RP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자의 의도. 그래서 왜 이 과목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현장에서 역할 수행을 하는 대상자분하고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고 쟁점을 잡아가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그 길을 찾고자 기본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1대1 RP 이론 강의는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찾아봤더니 1대1 RP 기본 강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 과목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강의를 할 만한 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저도 한 4, 5년 전에 이건 충분히 이제 강의가 필요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론 강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한 2018년, 19년에도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뭐 IB 더하기 1대1 RP, OP 더하기 1대1 RP, 또는 OP와 IB가 한 과목이고 1대1 RP가 들어간 기관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RP 이 과목의 비중이 뭐 적은 곳은 30%, 40%, 또 많은 곳은 또 이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좀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1대1 RP는 그 이제 말 그대로 1대1 롤 플레이라고 해서 역할 연기 또는 역할 수행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조금 그 인터뷰라기보다는 보통 뭐 민원인 상담이라든지 면담, 또는 그 평상시에 이제 부하 직원분들 아니면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IB 과목이라든지 OP 과목과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그래도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를 하시고 평가를 받고 나서 점수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 잘 안 나온다. 다른 과목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유독 이게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IB라든지 OP 같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과목, 즉 말하자면 좀 생소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본인이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는 반면에, 이 1대1 RP 과목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느낌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실력이
0에서 10이라면 내가 그래도 못해도 한 2, 3은 되겠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어떤 인식과 또 점수와의 괴리가 더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평가자의 눈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하고 이게 좀 왜 괴리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이론 강의를 통해서 한번 그 차이도 이유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는 이 1대1 RP 과목이 들어가 있는 기관분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라든지 또 뭐 고용부라든지 성관이 그러니까 각종 이제 중앙부처분들, 그다음에 이제 각종 교육청도 1대1 RP가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대2 RP라고 해서 내가 A하고 B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그런 과정이 많았다면요. 이 1대1 RP라는 것은 내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그런 이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관련해서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하나를 더 써야겠네요. 자, 우선 그 현장에서의 그 평가 대상자분들이 들어갔을 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1 RP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1대1 RP 롤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1대1 RP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이 롤 플레이이기 때문에 일종의 역할극이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어떤 모 기관의 뭐 팀장이다, 사무관이다 이렇게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요. 그 상대방도 누군지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역할 몰입을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서요. 이 상대방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이제 접점을 찾아가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합의도 하고 또 설득도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1 RP는 자료에 대한 숙지, 자료 숙지, 그 다음에 더하기 실제로 대화, 실제로 수행하는 것 이렇게 분류가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보통 이제 본인과 역할 수행자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고요. 그 옆에 평가자, 그러니까 이 본인을 우리 선생님들을 평가할
평가위원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위원은 이제 기관별로 평가위원이 한 명인 경우, 두 명인 경우 이렇게 다양하고요. 통상적으로는 복수의 위원이 있는 경우가 많죠. 두 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역할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역할 수행자 자체가 더해서 이 A라는 평가위원이 있다고 치고요. 역할 수행자가 상대방이면서 역할 관련해서는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그 평가위원 B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이렇게 평가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역할 몰입을 위해서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역할 수행만 하시고요. 많은 경우는 별도의 평가위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숙지, 자료 숙지와 관련해서는 안에서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장소에서 자료를 숙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관별로 숙지하는 시간은 다릅니다만은 통상은 이제 30분에서 40분, 30분 또는 40분 동안 주어진 자료를 분석을 하고 본인의 역할, 그다음에 상대방의 역할, 그다음에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과제를 수여받는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과 관련해서 민원인의 종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민원인의 종류는요. 우선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민원인이 있고요. 상대방의 종류입니다. 그다음 외부적으로 등장하는 상대방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관의 역량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이 협의 조정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동기부여 역량 이런 역량 등이 있습니다. 1대1 RP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강의 보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 1대1 RP 과목 관련해서는 이제 외부 대상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여러 기관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 관련해서 여기 외부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분이 민원 집단의 대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의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생기려고 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당 기관에서요. 그래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또 사업 시행이라는 게 꼭 이렇게 뭔가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없애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추가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 좀 바꾸는 거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등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민원 집단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지역민들이라든지 해당 지역과 관련된 어떤 그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러한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위원장 그래서 뭐뭐 반대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민원인 대표, 민원 집단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이제 입지 선정. 입지가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입지 거기에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비선호 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데 폐수 방류하고 약간 소음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 뭐 풍력 발전소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풍력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민들이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해서 여기에 어떠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A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역민들은 A 시설보다는 오히려 다른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뭐 비시설을 좀 요청을 한다거나 와 관련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또 입지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해당 시설에 있어서의 시설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만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만 사항에 대해서 내가 담당자가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 관련해서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급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1대1 RP를 해보면요. 실제로 평가위로 나가고 아니면 우리 여기 연구소 학원에서 실습을 해보면 이 사업 필요성, 기본적으로 이게 정책이 즉 사업이 왜 시행되는지, 왜 또 추가나 축소되는지 또는 왜 폐지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그 여러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필요성을 그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언급을 하는 힘이 조금 다소 약하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다소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외부 집단과의 갈등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의 목적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는 공익적인 요소가 크고요. 예를 들어서 뭐뭐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고용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그럼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좀 공익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사익적인 부분, 생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또 더해서 일부 대체적으로는 사익이지만 또 일부 공익적인 요소도 같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인 갈등 양상은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는 공익적인 부분과 또 이제 해당 반발하는 집단의 심각한 재산상 손해 보통 이렇게 그냥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이게 뭐 그렇게 큰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생계와 관련된 것, 생존권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또 건강과 관련된 것들, 본인의 안전에 대한 그 해당 지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논리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외부 집단과의 관계 관련해서 반발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아마도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 기관마다 평가하는 세부 역량 지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의사소통이라든지 협의 조정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 두 가지 역량은 대부분 사무관 역량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이제 그러면 내부 관련해서는요 내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부하 직원의 불만 사항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하 직원이 좀 다른 직원과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보직에 있어서의 업무 분장에 있어서의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원과의 갈등, 또 개인적인 좀 불편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말 그대로 1대1 역할 연기. 그래서 부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당 부하 직원의 갈등에 대해서 불만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 그리고 부하 직원 육성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내부 대상자, 즉 역할 수행자가 내부자, 조직 내부자입니다. 조직 내부. 일반적으로는 부하 직원 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다른 팀장의 과의 어떠한 이제 갈등 상황 이런 것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 진행 관련해서 다른 팀과의 불화가 있다거나 좀 업무가 제대로 잘 연계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다거나 이걸 보통 이제 정책 자원의 배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 내부 조직 내부자가 나오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관 역량으로서 필요 역량으로서 통상적으로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의사소통은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의사소통,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부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해서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여태까지는 1대1 RP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모두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더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참고로 저는 이 역할도 수행을 해봤고 또 이렇게 아까 이제 지워져 있습니다만은 이 역할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요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 평가위원으로 가면 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문제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 관련해서는요. 지금 별도로 자료실에서 이제 강의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우편으로 받아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1대1 RP에 대한 개관,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과제를 위해서는 작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메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메모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역할 수행 단계, 역할 연기 단계라고 하고 수행 단계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역할 수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해서 제가 역할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 수행 단계, 즉 대면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시간대별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대1 RP 개관 관련해 가지고요. 요 부분에서 우선 그 다른 과목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기관에서 보고서 더하기 역할 수행 또는 서류함 더하기 역할 수행, 그다음에 요 두 과목을 합쳐서 하나의 과목, 그다음에 이거 별도 과목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보고서 과목 보통 이제 OP라고도 하고 발표 기법 이런 표현도 할 것입니다. 발표 기법 이런 식으로도 아마 표현을 할 것인데요. 이렇게 보고서 작성 과목 또는 서류함, 보통 이것도 IB라고 보통 표현을 할 것입니다. 인바스켓 이런 표현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 관련해서는 서류함에 포함된 실제 직무에서 다루는 다양한 항목들을 이메일이나 노트 회의 자료 등을 연계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작성된 문서를 통해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뷰, 그래서 작성 그 자체만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고서도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 방식이 자료 숙지, 그다음에 작성,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조금 일부 인터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역할 수행 과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면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면 평가. 왜냐하면 이게 메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시행, 변경, 폐지,
변경이나 폐지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사업 시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사업 시행,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이해관계자 또 타 기관과의 갈등 등 협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하고 평정위원과의 역할극 수행을 통해서 평가하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강의안 이제 1페이지에서 해당 이제 영향평가 평가 기법에서 두 개의 과목의 차이, 다른 두 과목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선은 이제 뭐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류함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획이라든지 성과 지향, 변화 관리 이렇게 해서 뭐 각 과목별로 답안을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역할 수행에서 협의 조정이나 의사소통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중앙부처 대부분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서류함이나 보고서 통해서 정책 기획이라든지 변화 관리 역량 이런 거 평가를 하고 역할 수행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의사소통 역량, 그다음에 조정, 협의 조정이란 키워드랑 큰 차이는 없는데요. 조정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역할 수행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그 협의 조정 능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 또 이 두 개가 좀 합쳐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합쳐져서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역할 수행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역할 수행은 협의 조정 능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것들을 대체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역할 수행 내에서 뭐 동기부여라든지 변화 관리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기관은 아마도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단은 중앙부처라든지 지자체, 그다음 교육청 등의 역량 그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보았더니 거의 뭐 한 80% 정도의 기관들은 역할 수행 관련해서는 이 두 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개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의 조정 능력이라는 것은요. 협의 또는 조정 상황, 서로 협의하거나 협의한다. 그다음에 조정한다. 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의 유무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입장 보는 뭐 시각도 있는데요. 조정은 보통 이제 결론이 있다. 협의는 결론을 열어놓고 있다.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할 수행 과목에서 통상적으로는 그 과제 주어진 역할의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의 또는 조정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제 조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또는 조정 상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를 수립하여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참고로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뜯어볼 건데요. 통상적으로는 이 협의 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입장, 주장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게 보통 배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위로 나가 보면요, 그 배점 사항이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역할 수행 점수가 10점 만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 0.5 아니면 0.8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점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 파악, 그다음 두 번째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 우리가 보통 조정, 상대방을 설득해서 균형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경우 사업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납득시킬 만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법령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법령, 서로 이렇게 양보하기도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법령이나 매뉴얼,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뭐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적용되었다는 선례,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객관적인 기준 또는 근거,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할 정도는 되는 기준 및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건 이제 기준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또 이해하고 있는지, 또 찾았는지,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점수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조정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수정안, 변경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 자체가 균형이 있다는 것은 너무 상대방의 입장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관에 내가 소속되는 우리 기관의 입장을 100% 관철시키는 것도 균형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정이니까요. 우리 보통 조정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를 원한다. 뭐 2주 정도 전치 2주니까 1주당 50만 원씩 해서 2주간 100만 원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서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협의한다고 했을 때 100만 원 바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영원으로 좀 나는 좀 그렇게는 못 하겠다. 아니면 10만 원 이런 거를 그 조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균형 있는 조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약간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좀 아쉬운 게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서로 타협하는 양보안 이런 것이 보통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게 보통 협의 조정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역량은요 우리가 이제 평정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걸 통해서 파악을 하냐면 통상적으로는 대화의 그 내용, 컨텐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들어보니 협의 조정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평가위원이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고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평가를 하면서 역으로 추론을 해보고 또 관련 서적이나 논문들을 보았을 때 그 컨텐츠 자체가 협의 조정 능력하고 가장 연계성이 높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사소통 관련한 겁니다. 의사소통. 아마 1대1 역할 수행 과목, 롤플레이 과목 관련해서 의사소통 그 역량이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의사소통은 핵심입니다. 핵심. 이제 1대1 RP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이 역할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께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를 분석한 그 메모 시간, 자료 분석 시간은 실제 평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라든지 OP 같은 경우에는 작성된 거 평가위원이 보잖아요. 평가위원이 보거나 아니 심지어 아예 그것만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역할 수행, 1대1 역할 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메모했는지 심지어 메모를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제지 위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기재했다 하더라도 평가에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대면에서 그 듣는 그 발언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평가에 있어서.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그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화 방법 및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뒤에 페이지 그 다음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도를 파악한다. 요건 이제 경청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특성. 그러면 상대방의 특성이 대표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상대방의 그 지위, 그다음에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또 성별은 어떤지, 그다음에 왜 위원장이 되었는지, 대표가 되었는지, 그간의 경과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전에 그 해당 그 민원인께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이메일을 보냈는지, 그다음에 뭐 성명서를 내면서 규탄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화 방법 및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통 이제 대화의 자세라고 합니다. 대화의 자세.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역량은 내용 외에도 그 내용을 잘 전달하려는 그 외형, 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와 관련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맞긴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듣기 불편한 상황. 이게 보통 이렇게 대화의 내용 자체는 컨텐츠는 납득할 만하지만 자세가 안 돼 있는 이런 경우고요. 뭐 되게 분위기는 좋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경우. 그래서 둘 다 문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그래서 둘 다 적절하게 대화의 컨텐츠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맹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 즉 지켜보는 평가위원, 관찰하는 평가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수행하는 수행자 하고의 그 분위기 조성,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화의 내용과 대화의 자세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 뭐 버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 배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너무 초반에 이거 라포, 이제 보통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것, 또는 이제 쿠션 용어라고 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표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요, 가뜩이나 보통 이제 대화 시간이 뭐 20분인 곳도 있고 30분인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간 아실 겁니다. 이제 기관마다 다르니까 제가 20분 또는 30분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20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뭐 어떤 자세 관련해서 초반에 의사소통 이제 서로 이렇게 분위기 형성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구사할 수 있는 문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축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 관련해서도 언제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또 쟁점이 몇 개인지,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부닥치는 쟁점이 꼭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2개 또는 많은 경우에 3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뭐 한 4개씩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2개 또는 3개니까요. 이제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 내용, 쟁점별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쟁점이 참고로 예를 들어서 A 쟁점하고 이제 B 쟁점이 있는데요. A 쟁점 관련해서 너무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B 쟁점을 거의 다루지 못하고 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려 할 수가 없다. 그 자리에서 바로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시간 배분도 적절하게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위해서는 초반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그 장을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내 나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미션이 두 개다 1 번, 2 번이고 A 관련한 거고 B 관련한 것인데 이 두 개가 배점이 다릅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딱 1대1로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면 이게 주쟁점이고 주요 쟁점이고 요게 부수적 쟁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쟁점별 시간 배분도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선생님들께서 그 시간 배분에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안 되셔 가지고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대화를 많이 평상시에 해 보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해당 그 공간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평가라는 것 때문에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게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려는 이제 과정,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 조정, 그다음에 의사소통 관련해서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 조정 관련해서는요. 이제 이 페이지입니다. 주요 체크 사항입니다. 주요 체크 사항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평가위원이 어떤 거 보면서 점수를 배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혀 총 총점을 이게 5 점이고 요게 10점 만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제 기관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협의 조정 역량을 5점, 10점 만점에 5점, 그다음에 의사소통 점수를 10점 만점에 5점에서 같은 점수라고 가정하고요. 두 개 역량만 평가한다고 치겠습니다. 1대1 역할 수행에서요. 이때 역량 정의 관련해서 이건 아까 제가 체크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배점 관련해서는요. 입장을 파악하는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를 수립했는지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을 제시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점 통상적으로 제가 가면 2점 요게 1.5점 요게 보통 1.5점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총점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평가 기관에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또 다른 요소를 넣어서 요거는 0.7점 만점, 요건 0.6점 만점, 요것도 13이니까 여긴 8이라 하겠습니다. 8, 7, 0.5점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을 언급해서 평가위원회의 어떤 재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크게 발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수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역량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보신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 수립. 그다음 세 번째가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 제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 이해관계자의 입장 파악. 이제 아까 보면 첫 번째 요소였죠. 첫 번째 요소 이해관계자의 입장 파악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거에 있냐면요. 이건 이제 제가 채점용으로 예시를 들어본 거고요. 제가 다른 기관에 이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서 봤던 내용을 좀 이제 재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는 보기가 거의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자료인데요. 한번 차분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했는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게 1.5점, 1.5점, 그다음에 2.0점 만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총 10점에서 5점 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세부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견 차이를 넘어선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0.5점, 이거 0.5점, 이거 0.5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도 역량에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이걸 히든 숨은 동기라고 해서요. 왜 이 해당 집단들이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뭐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다른 입지 대상자 선정지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이제 이 대상자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 생각했을 때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은 선생님들께서 얘기 안 하시면 알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 파악은 말씀 안 하시면 평가위원이 이분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렇게 우리 위원님 그 이제 대표님하고 저희 기관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이게 좀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 갈등 원인 이런 단어를요, 이 키워드를 표현을 해주셔야지요.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게 실제로 갈등이 이유가 이렇구나라고 평가위원, 즉 평정위원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다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요구 사항들이 무엇인지 여기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대표가 나왔는데요. A 대표하고 또 다른 마을하고 또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서로 다른 입장과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내가 파악하고 있다.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현장에서 인터뷰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제 의사소통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경청하고 있다는 건 좋은 표현인데요. 이걸 전부 다 평가위원에게 다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까딱하다가는 쟁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느낌. 즉 요구사항이 무엇인지가 정립이 안 됐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이러이러이러한 A, B, C 같은 좀 불만사항이나 좀 불편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더해서 본인이 쟁점을 알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쟁점 및 갈등 관계를 명료한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돈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 핵심적인 것은 내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발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 및 근거를 수립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즉 민원인 대표의 반발, 조직 외부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조직 외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이제 기준 및 근거,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여러 기준, 보통 기준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통상적으로는 두 개, 세 개입니다. 종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좀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순위, 기준 간의 우선순위도 본인이 좀 제시한다거나 이걸 좀 우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거 규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 제점, 그다음에 예산, 한계 이런 것들이 보통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절충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절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 보통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 기준 제시 관련해서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어떤 법령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방 이제
반발하는 집단에서 생각할 때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고려 사항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려 사항인데요. 어떤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는지와 관련해서 민원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 즉 말하자면 해당 집단에 유리한 기준을 또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마을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렇게 다른 정책 수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한 기준과 또 상대에게 유리한 기준, 그다음에 또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서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기준을 조금 비율을 가져가는 것. 이 기준에만 의거해서 그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 마련. 그다음에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 제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 그래서 의견 조율, 서로 간의 의견 조율.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나 이익 제시.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의 목표나 이익 제시. 요거는 말하자면 윈윈입니다. 옆에 좀 써주시겠습니까? 윈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1대1 RP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상대방, 즉 해당 지역의 불이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기관에서도 이 지역에 이 시설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지역민 반발 관련한 문제라 치겠습니다. 이건 기출 문제였는데요. 그런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해당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야지 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확산 효과라든지 정책의 신뢰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신뢰 측면 또 사업의 효과에서도 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낫다. 우리 쪽에서도 윈.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에서도 풍력발전소로 인해서 얻는 효과 이런 것 통해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이런 윈. 또 랜드마크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윈. 그래서 윈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 관련한 부분이고요.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 그다음에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해서 갈등의 재발 방지를 꾀하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 조정안으로 해서 상대방이 수용한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요. 정기적인 피드백도 좀 약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개 역량 중에서 지금 협의 조정까지는 한번 진행을 해 보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의사소통 부분도 좀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